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는 30대 권 씨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명절이 두렵기만 합니다. 문어에 한우, 옥춘까지 차례상이 올리는 음식은 모두 최상급. 상다리 휘는 차례상 비용만 100만 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하루 종일 붙여놓은 전 앞에서 기독교식 예배만 드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권 씨. 결국 시어머니에게 차례상을 간소화하고 음식도 사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하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이때 권 씨의 손을 들어준 건 바로 형님들. 차례상을 간소화하지 않으면 이번 추석에 가지 않겠다며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인데요. 시가와 며느리들의 싸움으로 번지는 이 상황. 권 씨는 이번 명절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 우려로 조금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사를 간소화하느냐, 차례를 간소화하느냐 그런 걸로 일단 시작이 된 문제 같아요. 네, 사연자 권 씨는 30대 여성입니다. 이제 갓 돌진한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지금은 육아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이 권 씨의 친정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본 적도 없고 당연히 제사 음식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가에서는 차례상을 차린다고 합니다. 두 번의 명절 그리고 시아버지 기제사 이렇게 한 번인데요. 제사는 간소하게 지낸다고 하는데 이 명절만큼은 정말 상다리 휘어질 정도로 제대로 격식을 차려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 씨는요, 보통 추석 하루 전날부터 시가에 가서 종일 음식 준비를 하고 당일에 차례 마치고 그리고 친정으로 오는 이런 루틴을 주로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길래 상다리가 확 그래요? 정성이 중요하다. 음식 만들 때 정성이 중요하다 하면서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을 되게 하여튼 전이 맛있긴 합니다. 전을 최소한 7가지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야. 육전, 명태전, 그 과일도 해야 됩니다. 과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아주 최상급의 과일을 박스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어 올리고요. 양지고기 한우 올려야 되고요. 떡, 한가, 옥춘 사탕까지 다 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1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또 이 비용도 비용이고 뭐 그렇지만 나물 무치고 탕국 끓이고 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다 하고 또 전 한다고 하면 허리가 끊어지겠죠. 남자들은 또 주워 먹어요. 또 그거 하고 있는데 주워 먹고 낮잠이나 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수정 교수님 하면은 막 되게 걸크러쉬 막 이런 느낌이시잖아요. 자, 세상에.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이 1년에 차례 제사 도합 5번씩을 꼬박꼬박 다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5번 플러스 알파인데요. 진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남편한테 전화해놓고 왔어요. 왜요? 탕국 끓여달라. 나눠서 합니다. 어쩌면 좋아. 5번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얼만큼 서로 나눠서 하느냐. 그리고 어차피 밥상에 반찬 올려놓고 가족끼리 나눠 먹는데 그냥 한 끼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는다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상다리 휘게 차리다 보니까 100만 원이라뇨. 지금 요새같이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폭 간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더군다나 일도 나누어서 하고 안 그러면 정말 이게 아름다운 전통인데 전통이 정말 후손들에게 너무 고통이 돼요. 이런 전통도 끊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야, 우리 교수님 1년에 5번 플러스 알파라고 하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게 놀라고 계시는데 더군다나 이 권 씨는 지금 아이가 어리잖아요. 육아에 차례 준비까지.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일단 비용만 해도 차라리 비용만 1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랬지 양가 또 용돈, 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리니까 일하는 중간중간에 아무리 남편한테 맡겨놔도 남편들이 또 이렇게 잘 못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중간중간 챙겨야 되죠. 게다가 이 권 씨 같은 경우에 기독교 집안에서 제사 한 번도 안 지냈다 그랬잖아요. 뭐 홍동백서 조유리 씨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한 번은 조기 올려라 그래서 조기 먹기 좋게 이렇게 탁탁탁 잘라서 올려놨다가 야 제사상에 잘라서. 조기를 잘라면 어떻게 하느냐? 뭐 과일은 또 껍질을 까면 안 된다 그러지 홀수로 올려라 그러지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시가가 크리스찬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느낄 때는 이 집안의 문제는 종교 때문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기독교 집안에선 죄를 모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뭔가 음식을 해서 나눠 먹는 수는 있어도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기도를 하는 경우라고 하는 게 이게 저는 생전 처음 지금 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제사를 지내는 집안은 뭐 제사의 전통이 있는 것이고 뭐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이제 지시하는 사항들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이고 결국은 종교적인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집은 좀 이상한 집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 허허. 자, 그러다가 이제 지난 설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차례상 간소화를 딱 얘기를 이 발제를 했어요. 사실 이게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게 설에 차례를 무슨 차례를 설에 지내나요? 이제 추석에 지내는 거고 차례에 차는 차입니다. 우리 마시는 티 글자가 들어서 원래는 그렇게 안 차리는 건데 그래서 이게 너무 뭐 과하다 싶어서 지난해 성균관에서도 그러니까. 9가지만 차례라고 간소화 이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 씨도 어머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대요. 아, 성균관에서도 이렇게 한대요, 어머니. 하면서 한 10가지 내외를 하고 어머님도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힘드시고 어머님도 간사하게 차리고 며느리들이 각자 좀 전 같은 거 파는 것도 좋은 거 많으니까 예. 미리 준비해서 옵시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예. 사실 저는 저것도 과하다고 생각해요. 아, 솔직히. 차례인데 무슨 저렇게 구워놓고 해요. 누구 옛날에나 저렇게 차렸지. 옛날에는 맛있는 음식이지만 요즘 누가 저렇게 먹습니까?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넌지시 말씀을 꺼냈다가 어머님이 그냥 거품을 물고 쓰러지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자, 쓰러지셨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자, 문제는 이 시어머니가 이 가정교육까지 니네 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배워 먹으면 이렇게 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친정을 욕하게 되면 며느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어머니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네? 자, 당시 상황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과 이자연 기자가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각각 분해서 연기를 한번 상황을 재현해 볼 텐데요. 자, 별배우 극장 레디 액션. 야야, 그 차례 음식이 그 정성인데 어디 전통까지 깨가면서 사다 놓을 생각을 안 오? 아, 전통이요? 그렇게 더 전통 따지시는 분이 뭐 옛날처럼 결혼할 때 집 해주셨어요? 그럼 저도 전통대로 일 그만두고 집안일만 할 테니까 남은 대출금은 전통대로 남편 혼자 뼈 빠지게 일해서 갚으면 되겠네요. 아하, 요즘 뭐 싸가지 없는 며느리들이 있다는 내가 말은 들었는데 니까지 내 그럴 줄은 내 진짜 몰랐다. 네가 그 싸가지 그 진짜 없네. 어머니, 요즘 세상에 이런 집도 드물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매달 생활비며 용돈까지 꼬박꼬박 다 챙겨드렸는데 저희도 존중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종 취급하실 거면요. 기껏 3번밖에 없다고 하신 그 명절 제사 저는 참석 안 하겠습니다. 뭐? 아들아, 내가 니를 의획해왔는데. 열연. 죄송합니다. 경상도 시어머니라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연기를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아니 물론 저는 이제 이 며느리의 심정 충분히 사연자의 심정 이해가는데 와 이거 진짜 완전 정면 충돌이 예. 벌어진 거죠. 사실 좀 뒷일이 걱정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려다가 너무 시어머니 세게 나오니까 본 씨도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앞치마 던져버리고 아이 들쳐매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쫓아와서 흥분 좀 가라앉히고 얘기 좀 하자라고 하고 일단 시가에 다시 다녀왔대요. 그리고 아니 화가 나도 그렇지 왜 식구들 다 힘들어서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당분간은 대신에 이렇게 뭐 명절에 집안일 찬성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분위기가 괜찮겠어요. 좀 살벌한 분위기 맹맹하겠죠. 근데 큰형님, 작은형님들, 네. 며느리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막내 잘했다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네가 말 잘 응원한다고. 꺼냈다고, 막 기프티콘 싸주고 먹고 싶은 거 없냐, 막 이렇게 또 응원을 하고 있고. 아니 자신들도 했어야지. 예, 근데 이제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들은 아직까지는 용기를 못 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제 큰 형님이 다음 명절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번엔 내가 나서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럼 또 며느리 어머님이 또 그냥 또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며느리들이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금 다 저희 사건 반장이 지혜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박 변호사님 연기 잘한다 하시는데
직업 연기자십니다. 제가 잘한다 못한다의 그런 평가를 하실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차례상 간소화 원하는 이 며느리들의 집단 헤드업. 시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셨는데 양 변호사님 아닙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쉽지가 사실 않아요. 뭐 저희 집도 사실 좀 이렇게 제사나 이 차례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어머니하고 이제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데 뭐 좀 줄이자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의사를 이제 합치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 거의 동일하세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예전에 못 먹을 때 만들 때 저 상하고 지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뀌어서 저희도 되게 간소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선전포고를 벌써 해버려가지고 했어. 근데 저는 이래 되면 어머니가 따를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진짜? 속은 상하지만 뭐 선전포고했는데 더 이상 해결될 방법은 없어요. 선전포고가 된 거예요. 따르실 겁니다 아마. 그럼 교수님은요? 저도 시어머니 패. 진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윗분들 둘째 뭐 형님, 첫 번째 형님, 아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 상차례인데 뭐 한 가지라도 해가지고 오셨어야지. 막내 며느리한테 다 떠맡겨 놓고서는 박수만 치고 계시면 안 되죠. 양 변호사님. 지혜로운 해결 방법은 솔직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놓으세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야, 이건 진짜 세상이 변했습니다, 진짜. 네, 김혜진님 며느리 화이팅입니다. 멋지네요 하셨고요. 장순규님 며느리들 단합하세요. 간소화가 답입니다 하셨습니다. 김준희님 이제는 피자 치킨 올리고 제사할 시대가 오고 있답니다 하셨고요. 불타는 태양님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차례를 간단하게 하면 다들 당일에 와서 당일에 가버릴까봐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금 전국의 시어머님들 지금 사건 반장 보면서 아유 저놈 것들은 맨날 시애미만 그냥 나쁜 사람 만들고 지금 그러실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만.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